자, 사인 법칙 요거 좀 간단하게 복습만 좀 하고 등차로 넘어갑니다, 오늘. 자, 이거 한번 했기 때문에 그냥 내용 정리하는 정도만 좀 이제 할 거거든. 그래서 이 사인 법칙 이 단원이 좀 어려워. 뭐, 내용이나 그 다음에 뭐 공식 이런 거 외울 거 조금 몇 개 있기는 한데 문제가 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도형을 다루는 건데 보통 너네 보면은 도형은 좀 잘 못하는 편이더라고요, 이제 보통 보니까. 자, 봅시다.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6가지 요소라고 해가지고 이 대문자 ABC는 각도로 보고 그 다음에 소문자 ABC는 변의 길이로 보거든. 소문자 ABC는. 그래서 이제 대문자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소문자 요소가 이렇게 있어서 대문자는 각도로 보시고 소문자는 변의 길이로 보시는데 항상 마주 보는 거는 이 마주 보는 것들은 같은 알파벳 문자를 가져야 되는 거야. 같은 알파벳 문자. 알겠지? 마주 보는 것들은 같은 알파벳 문자를 가져야 돼. 무조건 마주 보는 거는 어떻다고? 알파벳이 똑같습니다. 알파벳이. 그리고 사인 법칙을 이제 우리가 공식화해서 우리가 이제 외워놔야 되는데, 증명하는 과정은 이제 뭐 예각, 직각, 둔각 다 나눠서 이제 하기는 하는데, 일단 이번에는 결과만 좀 바로 쓸게. 결과만. 자, 우리가 이제 사인 법칙을 이제 여기서 어떻게 이제 확인했었냐면은, 이제 이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해서 확인을 했었거든요. 자, 일단은 1번 그림에서는 이제 우리가 사인 값을 한번 확인해 볼 때, 1번 그림 여기서 1번 그림 여기서 이제 만약에 사인 값을 만약에 돌려주게 되면은 원래 사인이 뭐분의 뭐였습니까? 사인이 빗변분의 높이. 그럼 여기서는 빗변이 2R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각이 바라보는 게 높이거든. 각도가 바라보는 게. 바라보는 게 높이 A여가지고 여기 사인 A가 2R분의 A로 나오게 될 거야. 직각삼각형에서 빗변분의 높이로 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었어. 사인 값을. 그리고 이제 각 A가 만약에 직각일 때는 이제 마찬가지로 그 높이가 직각이 바라보는 게 높이인데 높이가 지름과 같기 때문에 그 사인 값이 이제 직각이면은 사인 90이 1이죠. 사인 91을 2R분의 2R로 처리해가지고 분자 2R을 A로 바꿨다라고 보는 겁니다. 분자 A를 2R로 바꿨다. 그냥 위랑 똑같이 나오게 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 둔각일 때에도 마찬가지로 각도를 이제 옮겨가지고 확인해 주시면은 얘도 똑같이 2R분의 A가 이제 나오게 됐었거든. 2R분의 A가.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그 사인 법칙에서는 무조건 공식이 이제 그 사인 값이 2R분의 A로 표현이 된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다 출발을 하는 거야. 여기에서부터. 자, 그래서 걔를 이제 2R로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2R은 자, 사인 A분의 A. 그 다음에 사인 B분의 B. 요 식을 좀 외워놓으셔야 돼. 요 식을. 그 다음에 사인 C분의 C. 이런 식으로 이 아래 값을 저 세 가지로 둘 수가 있어. 이 아래 값을 저 세 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너희가 외워야 할 사인 법칙이야. 저게. 자, 그리고 여기 당구장 표시 있는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한 쌍의 대각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뭐 요렇게,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어. 저렇게. 그러면은 지금 마주보는 두 대각의 합이 몇 도냐 이 얘기거든. 마주보는 두 대각의 합. 저게 몇 도일까 저게? 마주보는 것의 합은 항상 180이야. 얘네 둘의 합이 180이야.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합도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이 180이 돼야 되는 거야. 이거는 원 안에 사각형이 저렇게 내접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야. 저렇게 내접해 있을 때만 가능한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자, 그래서 이 사인 법칙을 이제 조금 이제 변형해 줄 식이 있는데, 아까 써놨던 뭐 2R 어쩌고저쩌고 막 나온 거 있었잖아. 걔를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 A는 2R sin A, 그 다음에 B는 2R sin B, 그 다음에 C는 이제 2R sin C로 아까 그 써놨던 그런 관계식에서 이렇게로 좀 바꿔볼 수가 있거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사인으로 이제 정리를 해준 게 이제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돼. 식 그냥 정리하고 변형하는 과정이거든. 그럼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그 A, B, C의 값을 잘 확인해 보면은 A, B, C가 다 공통으로 뭘 갖고 있니 지금?
이 R을 갖고 있거든. 이 R을 갖고 있고 이 사인 값만 좀 달라. 얘는 사인 A고 얘는 사인 B고 얘는 사인 C고 저 사인 값만 달라가지고 비율을 만약에 계산해 보면은 이거 대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을 만약에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이렇게 A, B, C를 저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저렇게 나누어서. 그래서 얘네는 사인 값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에 비례한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인 값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 문장을 좀 기억해놔야 돼. 사인 값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에 비례한다. 이 사인 값이 저 삼각형의 세 변에 해당되는 ABC에 비례한다. 저런 비례 관계가 여기 놓여 있어. 비례 관계가. 사인 법칙을 다시 한번 쓰면은 자, 이 R은 자,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삼각형에서 어떤 상황일 때 사인 법칙을 좀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여기 당구장 표시에 나와 있긴 한데 자, 사인 법칙을 이제 써먹을 수 있는 상황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이 R이 뭐냐면은 이 삼각형 바깥에 외접하는 외접원의 반지름이라고 얘기하거든. 삼각형이 안에 있고 원이 만약에 바깥에 있을 때 저 원의 반지름 있죠. 요 원의 반지름. 요거를 이제 우리가 외접원의 반지름 R이라고 하거든. 외접원의 반지름 R. 그러면은 요 외접원의 반지름 R이 만약에 문제에서 나왔으면은 아, 사인 법칙을 뭔가 쓰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야 돼. 이 다른 우리가 그 뒤에서 하겠지만은 다른 공식에서는 요 R이 쓰이는 경우가 없거든. 다른 공식에서는. 그래서 사인 법칙은 일단 외접원의 반지름이 뭔가 문제에서 쓰였으면은 아, 뭔가 얘를 써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 거야. 이 생각이. 만약에 다른 공식에도 저게 있었으면은 다른 공식도 사인 법칙처럼 저 R이 쓰이는데 그랬으면은 다른 법칙도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요거밖에 없단 말이야, 공식에. 요 외접원의 반지름 R이 쓰이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고 그래서 첫 번째는 저 외접원의 반지름 R이 쓰였으면 사인 법칙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문제에서 이렇게 정보가 주어지는 거야. 만약에 이 세 개가 만약에 주어지게 되면은 이 세 개가 그러면은 뭘 알 수 있니 저기서? 저 세 개가 만약에 주어지면은 여기서 B를 그럼 구할 수가 있지 않겠니? B를? 그러면은 여기서 봐봐. 얘네 두 개가 그럼 주어줘야 되는 거야. 얘네 두 개가. 여기를 이제 A라고 보면 여기가 소문자 A고 여기를 이제 B라고 보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나머지 하나 여기 B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B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사인 법칙은 그 어떤 상황에서 좀 써먹을 수가 있냐. 자, 잘 봐 이거. 일단 어떤 한 변의 길이가 주어져야 돼. 한 변의 길이가. 그 다음에 두 각이 주어져야 되는 거야. 한 변의 길이랑 이렇게 두 각이 주어지게 되면은 사인 법칙을 이제 돌려보면은 요 다른 하나에 대해서 지금 알 수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다른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어.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된 정보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 그럼 여기서 뭘 또 알 수 있니? 여기서 사인 B를 알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BC. 자, 여기서 이제 B하고 C가 문제에서 주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C라는 각도에 대해서 만약에 주어지게 되면은 자, 얘네는 이웃한 두 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웃한 두 변. 이웃한 두 변이랑 그 다음에 그 사이 끼인 각이 아니라 다른 한 각도가 만약에 주어지게 되면은 사인 법칙을 지금 또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 상황을 너네가 좀 외워놔야 돼. 이 상황을. 왜냐하면은 이제 뒤에서 코사인 법칙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제 사인 법칙도 공식이 있고 코사인 법칙도 공식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무슨 공식을 써야 되는지가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이제 너네가 문제를 만약에 마주했을 때는 이게 뭘 써야 되는 거지? 이게 좀 안 튀어나올 때가 있어. 그래서 저것까지 좀 기억해놔야 돼. 외워놔야 돼. 사인 법칙은 어떨 때? 한 변의 길이와 다른 두 각에 주어질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이웃한 두 변과 그 다음에 다른 한 각이 주어질 때 사인 법칙을 써먹을 수가 있다. 하나 더 추가하면은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질 때도 사인 법칙을 써먹을 생각을 해야 돼. 사인 법칙을. 그래서 일단은 여기 문제는 좀 패스하고 내용만 좀 다시 좀 짚고 넘어갈게. 내용만.
그 다음은 이제 코사인 법칙인데, 자, 코사인 법칙은 이제 수선의 발을 이제 적당히 내려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 주는 거였거든요.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예각, 직각, 둔각 세 가지 상황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확인을 하는데, 일단 얘도 이제 결과만 좀 먼저 쓰도록 할게. 결과만. a제곱은, 자,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코사인 법칙이었어. 코사인 법칙. 외워놔야 돼. 공식이니까 이것도 외워놔야 돼. 그리고 b제곱도 마찬가지로 표현해 보게 되면은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자, 쓰는 방법, 쓰는 요령. 그 문자 abc가 있다고 쳤을 때 만약에 b제곱을 알고 싶으면은 나머지 둘이 제곱해서 더해. 나머지 둘이 제곱해서 더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a 곱하기 c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나왔던 알파벳의 대문자를 엿다가 쓰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쓰는 순서를 잘 기억해놔야 돼. c제곱은 자, 나머지 둘을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걔네 마이너스 2 해서 곱해준 다음에 요거 이제 코사인 값으로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자, 코사인 법칙의 변형. 방금 전에 쓴 거를 이제 넘기고 정리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식은 자, 코사인 A는 이라고 정리할 수 있거든. 아까 쓴 식을 그냥 이항하고 그냥 정리한 거야. 그러면은 여기 분모가 먼저 뭐가 나오게 되냐면은 요것도 쓰는 순서를 기억해놔야 돼. 2 곱하기 그 다음에 요거 말고 다른 두 문자의 곱이야. 다른 두 문자의 곱. 그 다음에 그 다른 두 문자를 제곱해서 둘이 더해준 다음에 요 알파벳을 빼는 거. 이런 순서로 해주면 돼. 이런 순서로. 쓰는 순서 알겠니? 쓰는 순서. 코사인 B도 마찬가지야. 2AC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이제 요거 말고 나머지 두 문자 가지고씩 써준 다음에 마지막에 B제곱을 빼줘야 되는 거고, 코사인 C도 마찬가지로 2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으로 쓰는 순서를 저렇게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쓰는 순서를. 이 단어는 공식을 쓰는 순서를 좀 잘 기억해놔야 돼. 코사인 법칙은 특히 저 ABC 막 문자가 처음에는 헷갈릴 수가 있거든. 쓰는 순서를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쓰는 순서를. 그리고 코사인 법칙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제 주어지느냐. 코사인 법칙은. 만약에 이제 여기를 A로 보고 여기를 이제 ABC로 봐주게 되면은 요 A 제곱을 구하려면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런 식으로 그 분홍색 보시면 돼. 이 A 제곱을 구하려면은 그 이웃한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졌을 때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주게 되면은 이 A를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 A를.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주면. 근데 이제 코사인 법칙은 꼭 그 이웃한 두 변이랑 끼인각이 아니고, 요런 상황도 생각해볼게. 요런 상황도. 자, 코사인 법칙은 예를 들어서 그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정보가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렇게. 얘는 지금 이웃한 두 변하고 끼인각에 대해서 주어진 건데, 얘는 잘 보시면 이웃한 두 변 말고 끼인각이 아니라 다른 한 각이 주어진 상황이거든. 다른 한 각. 이런 상황일 때에도 저 코사인 법칙식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 법칙식을. 이제 식 구조를 한번 좀 확인을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A제곱을 구하는 식을 쓸 때 얘들아 잘 봐. 여기서는 그 미지수가 총 4개거든, 4개. A, B, C 미지수 3개 일단 나오고, 얘도 어떻게 보면 미지수잖아? 처음에는. 그럼 여기서 미지수가 4개니까 그 3개만 정보가 주어지면은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 3개만 주어줘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코사인 주고 BC를 줬으면은 여기서 A를 그럼 구할 수가 있는 상황이지. A를 구할 수가 있는 상황.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자, 코사인은 알고 A도 알고 B까지 아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C를 만약에 지금 모르는 거야. C를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로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방금 전에 이제 여기서 표시했던 BC를 알고 대문자 B를 알 때 있지? 요때도 한번 써볼게, 이제. 자, 여기서도 그 BC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B를 만약에 내가 이제 문제에서 알고 있으면은, 여기서 A만 이제 알면 되는 건데, 식 써보면은 A도 결국에는 구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식 써보면은.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은 중요한 게, 공식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어떤 상황일 때 쓰는 건지도 중요해. 어떤 상황인지도.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저걸 써야 되나, 이거를 좀 익혀놔야 돼. 다시 얘기하면 아까 사인 법칙은 그 외접원의 반지름 R 주어질 때, 혹은 이 서로 마주보는 정보에 대해서 주어졌을 때, 마주보는 정보에 대해서 주어졌을 때 주로 써먹고, 코사인 법칙은 이제 이런 상황, 그 두 변과 다른 행각이 주어질 때 코사인 법칙을 좀 많이 써먹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또 다른 상황은, 자, 그 코사인 법칙 변형식을 보면은 코사인 값을 알고 싶으면 삼각형의 나머지 세 변의 길이 ABC를 다 알면 되지. ABC를. 그래서 만약에 삼각형의 모든 변의 길이를 만약에 다 안다. 모든 변의 길이를 다 알면은 그 어떤 특정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특정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 이 길이만 알면은 코사인 C, B, A를 다 알 수 있지 않겠니? A, B, C 저 길이만 알아도. 그래서 저것도 좀 잘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적용 사례들에 대해서 잘 기억해놔야 되고, 마지막 내용은 삼각형의 넓이였어. 여기는 그냥 뭐 딱히 내용은 없고,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공식만, 넓이 공식만 잘 이제 외워주면 되는데, 공식이 이제 뭐였었냐면은, 자, 요거였었지. 여기 A로 보고 여기를 B로 봤을 때, 여기를 이제 만약에 C로 놓는다.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AB sin C. 그 끼인 각으로 넓이 했던 거 기억납니까? 공식? 넓이 했던 거? 다음 시간에 이거 다 개념 구조 할 거야, 너네 이거. 통과 못하면 남을 거야. 자, 그래서 이거 AB 끼인 각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주는 게 넓이였었고, 2분의 1 AB, 그 다음에 sin 그 끼인 각. 얘도 이제 좀 특이할 만한 거는 문자가 다르지. A, B, C 다 다르지. 문자가. 저기에 좀 주목해줘야 돼. 그리고 평행사변형은 이 삼각형 하나 더 이어 붙이면 평행사변형이거든, 이게.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곱하기 2, 2배로 처리가 돼가지고 요 2가 없습니다. 요거만 써주시게 된 게 그냥 평행사변형의 저 넓이 공식이야. 그래서 2배 해주시니까 AB sin 그 다음에 여기서는 끼인각이 세타라고 주어져 있어가지고 C가 아니라 세타라고 바꿨을게. 삼각형은 공식이 2분의 1 AB sin 끼인각. 평행사변형은 그냥 AB sin 끼인각으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냥 AB sin 끼인각으로. 자, 이제 한 가지 상황이 더 있는 거는 삼각형의 넓이 중에서 요 대각선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거든. 대각선으로 이루어진 부분.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그 두 대각선의 길이를 좀 베이스로 해서 A, B로 지금 길이가 주어져 있어. 그 다음에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AB sin 세타의 2분의 1 이렇게 이제 넓이 공식이 또 나온다. 외워놔야 된다. 저것도 2분의 1 AB sin 그 맨 처음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처럼 나오게 되는 게 저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야. 지금 죄다 공식들밖에 안 나오지? 외워놔야 되겠죠? 공식을 모르면은 풀 수가 없습니다. 공식을 모르면은. 고3들한테 물어보면은 걔네는 이제 수능 봐야 되잖아. 걔네는. 그러니까 수험수도 내용 당연히 다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걔네는. 고3들한테 물어보면은 가장 많이 까먹는 공식들 중에 하나가 이 단원이야. 그 다음에 그 뒤에 단원이 수열 있지? 수열에서 뭐 등차 수열의 일반항, 뭐 등차 수열의 합공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기억나니 너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그죠? 이따가 등차 수열을 하긴 할 건데, 공식들이니까 기억해놓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넓이 공식이 좀 몇 개가 좀 추가가 되는데, 얘네들은 알아두어야 이제 너네가
실제 시험에서 이걸 활용한 문제가 나왔을 때 훨씬 빠르게 풀 수가 있다. 훨씬 빠르게. 자, 이제 만약에 삼각형이 있는데 세 변의 길이가 만약에 다 주어졌다. A, B, C라고 만약에 세 변의 길이가 다 주어졌어. 그러면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만 알아도 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이제 헤론의 공식이라고 해서 나오게 되는 게 있는데, 일단은 삼각형의 저 모든 둘레의 길이의 합을 2로 나눠. 그 값을 우리가 S라고 볼 거야. S라고 볼 거야.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루트 해준 다음에 S, S-A, S-B, S-C. 이런 식으로 나오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공식이. S, S-A, S-B, S-C. 이렇게 나오는 공식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어야 너네가 실제 시험에서 훨씬 풀이를 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공식이고, 이거를 여기에 쓰시면 되는 거고, 루트 S, S-A, S-B, S-C 이렇게 써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저번의 반지름을 이용한 삼각형의 넓이,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건데, 이거는 어떤 삼각형이 있을 때 그 안에 내저번이 이렇게 있어. 안에서 접하는 원이 있어. 안에서 접하는 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내저번의 반지름 그 R을 이용해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 삼각형 3개의 넓이의 합으로,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 3개의 넓이의 합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 그게 이제 뭐냐면은, 둘레의 길이를 이제 A, B, C로 돌렸을 때, 내저번의 반지름을 소문자 R. 보통은 그, 내저번의 반지름은 소문자 R로 쓰고, 요 외저번의 반지름은 대문자 R로 쓰거든요. 이렇게. 그랬을 때, 저 내저번의 반지름은 이제 2분의 R. 세 변의 길이의 합. 이 식이 뭐냐면은, 요 세 삼각형의 넓이의 합식을 쓴 거야. 묶어서. 세 삼각형의 넓이의 합식을 써준 것이고, 저 외저번의 반지름 저것도 비슷하게 할 건데, 저거 같은 경우에는, 자, 얘는 이제, 공식이 이제 있습니다, 얘도. 4R분의 ABC. 혹은 2R제곱 sin A, sin B, sin C. 좀 굉장히 좀 긴 공식이 있어. 기본적으로 좀 외워놔야 되는 공식들이야. 외워놔야 되는 공식들.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저거는. 그래서 조금 외울 공식들이 좀 이제 많은데, 확실하게 외워놓고 적용만 잘 할 수 있으면, 여기 단원에 그 기본적인 문제까지는 충분히 풀 수 있다. 기본적인 문제까지는.